이제 1분 남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자분들도 우리 관람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모두 자리에 착석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모두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네, 두 분만 더 앉는 걸 보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정신장애인권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장애인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애인권 토론을 이끌어주실 진행자는 포천 나눔의 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영봉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늘 장애인권에 깊게 고민하시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제일 먼저 내어주시는 장애 당사자이자 현장의 전문가이신 경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정기열 회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실 현장에서 느낀 점 및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실 대학생이자 장애 당사자이신 신세희님 모십니다. 함께 수어 통역을 해주실 윤주희님, 유신영님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행자이신 이영봉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예,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왜 저 소개할 때 박수가 제일 적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애 인권 토론을 하는데요. 저 맨 끝에 계신 세희 양이 긴장을 너무 했어요. 그래서 긴장 좀 풀라고 박수 한 번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눌 토론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를 별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동권 관련된 토론이라 이동권들은 너무나 다 전문가시잖아요, 그죠? 아니세요? 예, 그렇죠, 전문가죠. 그래서 조금 편한 마음으로 토론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조금 각자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정결 대표님부터. 네. 저는 경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회장이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활동해 주시고 계시는 전국 장애인 이동권 연대 부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해주시는 질문들 잘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신세이고요. 오늘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나왔는데 떨리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목소리는 하나도 안 떨리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먼저 이제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정결 대표님이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장애인 관련된 거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 힘들거나. 뭐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비장애인들은 누구나 공기처럼 항상 옆에서 불편함 없이 느끼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이겠죠. 근데 그 대중교통을 누구는 그렇게 아주 평범하게, 아니면 내가 대중교통을 걱정해야 될, 내가 타고 다닐 버스가 안 온다,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포천 한번 왔다가 버스를 승차급을
승차 거부당한 적도 있어요. 제가 버스 승차 거부당한 적이 포천에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버스 기사님과 제가 눈이 마주쳤거든요.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잠깐 세우는 것 같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뭐 좀 생각을 해봤는데 버스 기사님도 내가 싫어서 그랬을까? 그분도 당황하지 않았을까? 내 버스가 저상 버스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거지. 그럼 저상 버스 이렇게 리포트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내릴 자신이 없었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적어도 누구나 평범하게 이동은 자유로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동권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요 이렇게 버스가 싹 지나갈라 그러면은 핸드폰을 꺼내요. 예, 사진을 딱 찍는 척하면 쓰더라고. 예, 그게 이제 네. 포천이 좀 열악합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하필 또 왜 그 첫 경험을 또 포천시에서 하셔가지고 예. 다음 이제 우리 세희 양은 뭐가 제일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힘든 게 있거나. 저도 아무래도 이동권이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동을 할 수 없으면 다른 뭐 문화생활이 됐든 노동이 됐든 뭐 사회 참여가 됐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동권이 가장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고 실제로 학교 안에서도 이동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언덕도 많고 계단도 있고 해가지고 안에서도 이동하기 힘든데 밖에서는 더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가 좀 아직 무서워가지고 장애인 콜택시만 이용을 하는데 장애인 콜택시도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정말 힘들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동이 조금 더 편리하게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의도한 대로 가장 힘든 게 결국은 이동권입니다. 예. 그 이동권이 지금 요새 자꾸 이제 더 중요시 되는데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면 지금 이동권 관련돼서 조금 말이 많죠. 시끌시끌하죠. 그 뭐 대표적으로 지금 지하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와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뭐 워낙 자주 참석을 많이 하시니까 그 지하철 투쟁하실 때 어떤 기분으로 혹시 하시는지 아무 생각 없진 않으시겠죠? 많은 활동가들하고 같은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엄청 불편하거든요. 저희들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시민들이 저희들을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지 너희들의 이동권도 중요하지 그래서 같이 외쳐주기도 하시고 박수도 쳐주시기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 활동이 필요하다는 그 하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정말 피하고 사실은 아침에 차가 많이 막혔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침 못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 전날 잠을 이루긴 하는데 그래도 막상 현장에 가보면 어쩔 수 없죠. 저희들이 정말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더라도 오늘도 한번 열심히 욕 많이 먹어보자라고 하면서 활동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다 같은 마음일 거는 같아요. 그 여기 뭐 대표님도 자차 갖고 다니시죠? 네. 뭐 그래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세희양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 지하철은 시위는 참여를 안 해봐도
워낙 이제 뉴스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처음에는 시위를 하는 게 당연하고 필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실제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 지하철 연착 때문에 시험을 못 봐가지고 근데 교수님이 이제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정 안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시험을 못 보고 그냥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꽤 많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는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저한테 욕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힘들겠다라고 해주시긴 했지만 지금은 쟤네 왜 그러냐, 왜 해야 되냐, 내가 너네 때문에 늦었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위 방식이 조금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고민이 되게 많죠. 그래서 지금 세희 양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시위 방식에 대한 거. 그래서 오히려 그 학생들이 더 좋은 방법을 논의해서 전장현에 제안을 하면 어때요? 그렇죠? 대학교에서 많이 하는 그런 방식은 아무래도 그 인스타그램이나 SNS 같은 거 활용해서 뭐 캠페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학교는 그 장애 학생 인권 주간 아니지만 인권 주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권을 다루는데 그 주간에 한번 그 장애인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다룬 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대학교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전장현에서도 그렇게 비슷한 방법을 하는 게 어떨까. 대학생들은 그런 방법이 좀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의 시위 방식은 다들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 활동가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하철은 같이 저희하고 가보신 분 많으시죠? 예. 그런데 저희가 지하철 그 이동권 시위하기 전에 1인 시위도 해봤거든요. 1인 시위도 해보고 용산 앞에 가서도 해보고 다 했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뭔가 불편하지가 않으면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은 국어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그 시위가 뭔가 정의를 찾아봤더니만은 소수의 사람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줌으로 해서 목적 달성하는 게 시위라고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저도 솔직히 그런 고민 많아요. 과연 제일 많이 이제 제 주위에 계신 비장애인 분들이 그 지하철 시위하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동의를 얻으면 더 좋은데 왜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시위를 하냐 그 얘기를 하는데 동의 갖고는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동의만 해주지 변화가 안 생기더라고. 결국 뭔가 불편했을 때 저는 그 말은 해요. 이게 왜 비장애인 시민들하고 장애인 활동가들하고 왜 싸움이 될까?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국가에 대한 책임을 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되게 뭐 좋은 안을 주시고 그러면은 계속 참석하고 계신 정기열 대표님은 욕 많이 먹죠. 지하철 시위에서. 그 욕 먹을 때 기분은 어떠세요? 그때 한번 싸우는 거 봤어요 저는. 그죠? 욕 먹죠. 근데 욕 먹을 때도 저희들은 최대한 비장애인 분들과는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칙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불편함을 누구한테 알리러 나갔냐? 거기 계신 시민들한테 알리러 나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하고 싸워서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시민들하고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가끔씩 화가 나는 경우에는 이게 폭력이 유발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동반돼서 저희들 활동가들 특히 또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시민분들이 장애인에게는 손을 대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비장애인 활동가 분들한테 폭력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이 화가 나죠. 어떠한 경우더라도 이 폭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기 전에 폭력은 절대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맙니다. 네. 예, 그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지하철 시위할 때 예, 시민분들하고 저희는 싸우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화가 날 때가 비슷한 저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동지라는 말을 쓰는데 누군가가 그런 위해를 받았을 때 조금 저희도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욕 먹는 거는 뭐 이제 별로 신경도 안 쓰이고, 근데 이제 개중의 몸싸움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뭐 신체적 위협을 안 가하는데 같이 시위를 하는 이제 비장애인 활동가들한테 위해를 가할 때는 예, 화가 나죠. 예, 그럴 때 욱하해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여기 세인님 말씀처럼 우리의 활동이 그리고 투쟁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지하철 타기가 저희들이 2021년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투쟁을 했느냐? 아까 세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활동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제안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1인 시위 그리고 정치인들 따라다니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한 투쟁들 그리고 버스를 막아 세우고 버스 한 끼 타고 싶다라는 투쟁과 현장 투쟁과 함께 저희들은 활발하게 SNS 투쟁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어떤 정치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문명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부분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불편함, 비장애인들의 불편함이 호소되면 정책과 예산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뿐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해외 사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는 미국 그리고 영국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와 같은 현장 투쟁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잡아 세우고 지하철을 세우면서 적어도 이동에 관련해서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투쟁이 있었고 그 투쟁과 함께 거기서도 고민들이 되어 왔죠. 그리고 그 고민들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아니면 영국에 있는 평등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그쪽 나라들은 법이 만들어짐과 함께 페널티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자체장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좀 비교할 만한 곳이 영국이 있는데 영국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2005년도에 이동 증진에 관련된 5개년 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5년씩에서 15년까지 발표되게 되는데 그 정책이 만들어지고 난 그 법안에는 엄청난 페널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 15년이 지나서 거기는 저상버스가 100%가 됐는데 뭐 일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고민을 했고 5개년 계획 그래서 15년을 계획을 잡았을 때 똑같은 계획을 만들었어요. 100% 저상버스를 생각하고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그 15년이 지난 2022년 됐을 때 저상버스 도입률이 어땠냐? 꼴랑 10% 늘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10%대에 있던 저상버스가 지금은 그러니까 2022년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20%대였어요. 저상버스가 많아진 곳은 서울밖에 없었고 서울이 60%
파일을 갖고 있었으니까 전국으로 따져서 많은 파일을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투쟁들이 정말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투쟁을 했을 때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강제 조항이 없었죠. 조항들이 단서 조항들이 몇 개 붙어 있었습니다. 지자체장의 권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달리다 보니 저희들은 정책을 만들고 기다렸지만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게 됐고 지하철을 타면서 저희 단체가 정말 욕을 많이 먹었지만 2023년도에 법이 새롭게 개정됐죠.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강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버스가 모든 시내버스죠. 시내버스가 대폐차 될 때 무조건 저상버스 도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무슨 생각으로 나가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오늘 먹은 그 욕만큼 법이 만들어지고 권리가 확보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나가고 있고 지하철 투쟁 지지난주가 마지막이었죠. 그때가 93차 맞나? 93차 맞나? 93차, 95차 좀 될 겁니다. 그날은 정말 저희들 많이 욕 먹었어요. 욕 플러스 폭행까지 당했죠. 그러면서 저희들도 많이 선생님 말씀대로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조금 도입하기도 하려고는 계획도 있고 합니다. 네. 예, 그 역사를 쫙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페널티 문제가 참 힘들긴 해요. 법은 만들어지는데 어떤 강제 조항이나 그걸 안 지켰을 때 페널티가 좀 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또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시행령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게 너무 하세월이 걸리니까 그 요건 잠깐 이제 뭐 지하철 시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세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 뭐 편의시설 같은 것도 조사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 하실 때 맨 처음에 왜 그런 학교 내에서 그런 편의시설 조사를 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맨 처음에 하게 된 건 좀 개인적인 거였는데요. 그 한 건물이 있고 거기가 보통 그 주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의실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거기가 유일하게 경사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오토바이가 많이 다닌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 주차장에 있는 바리게이트를 설치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약간 좀 거기를 넘어가려면 조그만한 턱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가지고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 리모컨이 없으면 아예 못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불편하니까 말씀을 드렸죠.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 했는데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답이 없으셔서 다른 분들은 안 불편하신가 하고 이제 저 혼자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총장 신문고에다 올리고 하면 된다. 그래서 아는 선배분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올리면 좋을까요? 해가지고 그렇게 총장 신문고에 올리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베리어 프리 지도 만들 건데 참여하겠냐 그래서 참여하겠다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총장님을 우연치 않게 만나게 돼서 이제 너네 뭐 하고 있냐 베리어 프리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학교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했더니 그 베리어 프리가 뭐냐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불편함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그래서 그때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학교가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돼야 되는지 했더니 그때 바로 고칠 수 있는 건 바로 고쳐라 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그때 바뀐 걸로는 대부분의 강의실에 이제 경사로 설치가 됐고
저희가 이제 기숙사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는 식당이 운영되었다고 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었는데 제가 말을 해서 된 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다음 학기에 식당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학식을 먹으러 가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학식을 먹으러 갈 수 있게 됐고 난간 때도 설치를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총장님 바뀌시고 장애학생 지원센터 선생님도 바뀌셔가지고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고 모든 건물에 이제 그 자동문도 설치해 주시고 점점 더 이제 개선해 나가 주신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학교에 그 장애 학생 지원 센터가 있어요? 네, 저희 학교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센터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부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증이 갑자기 이제 세희 양 얘기를 들으면서 생긴 게 분명히 장애 학생 지원 센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오토바이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세웠다는 게 그걸 왜 개인이 이의 제기를 했었을까요? 원래 그 장애 학생 지원 센터 그런 데서 그런 편의 시설은 먼저 해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학교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 학교가 인력이 별로 없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지금 바뀌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제가 겪었던 선생님들은 다들 관심이 없었고 제가 이제 건의를 하면은 왜 또 하냐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저는 또 불편하니까 저대로 말을 하는데 제가 한 번에 말을 하면 했을 때 바로 들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위로 이제 건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희 양이 아까 예를 들어 그 오토바이 바리케이트 얘기를 했을 때 만약 세희 양이 그걸 학교 측에 이의 제기를 안 했으면 그게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이제 여쭤보니까 거기를 가야 된다면 그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그런 줄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를 치우고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 다니고 하다 보니까 또 휠체어도 좀 힘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걸려가지고 저는 건의를 했던 건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안 바뀌었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희 기관도 지하철 시위를 참가를 하니까 과연 그 욕을 먹고 있는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그 지하철이 주는 그런 상징성이 있죠. 대중교통 가장 서민이 이용하는 만약 전장현이 지하철 시위를 안 했으면 우리나라 이동권이 이렇게 좋아졌을까라는 의문점은 들어요. 세희 양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의 그 바리케이트 하나조차도 장애인이건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오토바이를 막겠다는 그 단순한 생각에 설치를 했는데 그걸 학교 안에서 세희 양이 그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바뀌었을 거고 그래서 이걸 또 뭐 우리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또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욕은 먹지만 그 이동권 시위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장애인 이동권이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대표님? 예?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누군가가 불편하면. 그러니까 세인님 같은 경우처럼 모든 투쟁이 결국에는 개인적인 이유에서도 시작되잖아요. 세인님이 분명히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시작이 거죠. 근데 그것들이 많은 불편함들이 모이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장애인 지원센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학생들이 모여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게 학교마다 다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그 요즘은 장애 학생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모여서 하는 얘기가 정말 그들의 큰 그러니까 무언가 이상적인 걸 하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내 거
부터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인님 같이 그렇게 내가 불편하면 바꿔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부터가 시작이 우리의 투쟁의 시작이었거든요. 어떻게 지하철 같이 한번 타요? 어? 왜냐하면 세인님 같은 분들이 나는 그런 투쟁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 때 장애가 생겼잖아요. 저는 도망쳤어요, 학교에서. 내가 가서 학교에 경사를 설치해라, 엘리베이터 달아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피했거든요. 그렇게 피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는 바뀌지 않는다. 세인님처럼 학교에다가 나 이거 바꿔줘라고 했을 때 그 바꿔줘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불편해. 나의 권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우리가 투쟁하는 방식도 나의 권리를 찾는 거다. 그리고 아까 전 제가 말 좀 길어도 되나요? 아까 세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투쟁 때문에 회사가 늦어진 분들 꽤 많죠. 그런데 정말 회사가 늦었을 때 페널티를 줬느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페널티를 주지 않은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SNS에 많이 공유돼서 엄청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전장형 지하철 때문에 내가 늦었어. 그러면 지각으로 매기지 않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저희들은 그게 연대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시민연대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너무 비장애인들한테 욕만 먹은 얘기만 했는데 정말 욕을 많이 하시는 비장애인 분도 있지만 반대로 저희들을 지지하고 응원하신 분도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말 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저희들을 가르고 편가르기를 했던 사람은 정치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을 공격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 게 정치인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비장애인 분들도 우리도 똑같이 장애인들을 공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조금 가슴 아프긴 한데 분명 지하철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불편함은 있지만 저희들한테 그리고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정말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전장현이 이게 얼마 전에 그 경기협의회 사무총장님 저희 교육을 왔었는데 이제 자랑 삼아 그 얘기를 했어요. 전장현 지하철 시위할 때 전장현은 하루 최고 후원금이 얼마였을까요?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하철 시위하고 아마 전장현 당사자들도 되게 놀랬대요. 예. 얼마? 제가 듣기로는 하루 최고 1억 들어왔대요. 그 누가 했을까요? 지하철 안에 같이 타고 있던 비장애인 시민분들이 후원을 해서 하루 최고액이 1억이 모금이 됐대요. 원래 전장애인이 그렇게 후원을 안 하거든요. 비장애인들이. 그런 거 보면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분명히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게 자꾸 퍼져 나가면서 뭐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바뀌질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같이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세희 양은 좀 대표님이 아까 물어봤는데 한번 같이 지하철 시위 한번 가볼 생각이 있으세요? 큰일 났어. 어떤 대답이 나오실까? 솔직해도 돼요, 솔직해도. 박수 좀 쳐주세요. 근데 한 번쯤 궁금하긴 하거든요. 맨날 그 뉴스나 영상으로 봐가지고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또 안 하고 싶은 마음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싶은 마음은 뭐 때문에? 괜히 또 참여해가지고 혹시나 또 안 좋은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어떤 안 좋은 영향이 걱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 지하철 시위가 어렵지는 않고 딱 참가할 때 그 마음만 갖고 참가하시면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러면은
별 뭐 큰 문제 없어요. 그냥 욕하는 것만 듣자마자 한쪽으로 쫙 빼버리면은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정결 대표님이 이제 전장현의 방식을 비문명적 투쟁이라고 이제 어떤 정치인이 얘기했죠. 그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누구요? 남이 당 대표 이름을 막 불러. 제가 그때 저 삭발했었죠. 삭발하면서 그걸 못 써서 결의문인가 그때 써냈을 때 제가 이제 지금 대표님이 그 얘기에서 확 꽂혔던 게 그 지하철 시위 방식이 비문명적이에요? 아니면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기 힘든 게 비문명적 사회일까요? 어느 게 더 비문명적이에요? 그렇죠? 투쟁이 비문명적이라는 얘기는 그 사회가 비문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증 장애인이 휠체어 탄 장애인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기 힘든 자체가 비문명적 사회지 그거를 고쳐달라 그러는 그런 방식이 비문명적이진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치인들의 그 논리가 무서운지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지하철 시위 참가했을 때 저 그때 울컥했어요. 막 지하철 시위하고 막 어르신들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많이 돼봤자 한 20살에서 24 정도 돼 보이는 청년 한 분이 묵묵히 일어나서 핸드폰을 딱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 핸드폰에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시끌시끌 하잖아. 싸우잖아요. 우리는 우리 잘났다고 막 이제 마이크 잡고 떠들고 또 시민들은 야 너네들이 왜 뭔데 우리 출근길 늦게 하냐 막 그렇게 싸우고 막 시장통 같은 판국에 조용히 청년 하나 딱 일어나서 핸드폰을 딱 들어. 뭐가 써 있었냐면 지지합니다. 딱 고. 근데 와 그게 너무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도 용기 내서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들으시는 분들은 야 자기네가 하니까는 뭐 지하철 시위를 자꾸 옹호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분명히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변화는 만들어진다. 그 어떤 변화가 이거는 뭐 대표님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게 지하철 시위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장콜 관련해서 그다음에 저상버스 관련해서 그 전장현 또 중앙에서 또 대표로 활동을 하시니까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위함으로 해서 변화된 게 있다. 그런 걸 좀 자랑 삼아서.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님. 법률들이 네. 만들어졌죠. 법률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지하철에서 투쟁하면서 이동권만 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보니 지하철을 타게 됐고 지하철 투쟁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중증장애인 두 분이 엘리베이터 뭐 원래는 리프트였어요. 그 리프트를 탑승했다가 리프트가 떨어져서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또 중상을 입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지하철 투쟁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에서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걸로 해서 이동권 투쟁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지하철 역사에서 우리가 외치는 게 이동권 플러스 장애인 권리를 계속 외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편의 증진법 2023년도에 도입된 것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권리에 관련된 얼마 전에 또 통과된 법안이 있죠. 평생교육법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고 우리는 탈시설 지원법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은 자립전환 지원법.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돕는 지원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만들어내고 있는 법률안들이 많아요. 지금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탈시설 지원법 그리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법까지 해서 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효과가 또 있는 것 대표님. 뭐 이제 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부로 와닿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대표님 얘기하실 때 우리 지금 여기 계신 활동가분들은 뭐 거의 다 봤을 거예요. 오이도 영상은 다 보셨죠? 그 오이도 영상이 2001년도 지금 지하철 시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욕먹었죠. 그때는 아예 지하철 선로에 내려갔으니까. 그걸 하면서 뭐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죠? 지하철은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들이 많이 생겼죠. 예. 근데 지금 대표님 그 엘리베이터 타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편하세요? 아니죠. 왜 아니실까요? 일단은 뭐 일동선 얘기 좀 드리면 될까요? 보통 비장애인 분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든 에스컬레이터를 이동하든 환승할 때 뭐 계단 잠깐만 몇 계단만 올라가면 내가 환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철 역사에 지금 98%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어떤 엘리베이터냐? 일동선이 아니에요. 원래 지하를 뚫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 보니 한 번에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일동선이 아닌 한 계단을 좀 올라가고 또 한참 이동해서 한 층을 또 이동하고 그런 환승하는 곳에서는 많이 걸리면 30분까지 걸리는 엘리베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일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양 혹시 엘리베이터래 지하철 타보셨어요? 예전에 한번 타봤던 것 같아요. 그때 환승 해보셨어요? 그때 어렸을 때라 기억나진 않지만 되게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을요 혼자 못 탑니다. 일단은 엘리베이터 찾기가 힘들고 항상 구석에가 있어요 거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승이 힘들어요. 뭐 3층까지 올라갔다 2층까지 내려왔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타야 돼서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님은 이제 동선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일단 엘리베이터 타기가 되게 힘든 게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세요. 몸도 불편한데 왜 돌아다니냐고.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 드린 거는 결국 그 오이도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 만들어진 엘리베이터를 결국 편한 거는 장애인만 편해졌을까요? 장애인만 편해졌나요? 예. 모든 인간이 편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은 제가 그 지하철 시 때문에 가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요즘은 젊으신 분들도 엘리베이터 이용 많이 하세요. 예. 핸드폰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서로 좋아지게 하자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세희 양이 어떤 그 투쟁 방식에 대한 거를 이제 학생들하고 비장애 학생들하고 논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는 지금 지하철 시위 방식이 일반적으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비장애인들이 왜 출근길 그 많은 사람들 피해를 줘가면서 하냐라는 걸 물었을 때, 자 아까 세희 양이 그 오토바이 때문에 생긴 바리케이트를 본인이 이의 제기해서 없앴고, 지금 우리 대표님하고 이제 뭐 끝나는 시간이 거의 다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꾸 이의 제기를 하고 자꾸 목소리를 내므로 해서 그런 변화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 5년 동안 저희가 이제 광화문에서 시위한 적도 있었죠. 천막 쳐놓고.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 조금 계속 이의 제기하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소수자의 목소리로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방치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데 아직도 이제 그 논쟁은 많겠죠. 근데 이제 세희 양이 지금 잠깐 뭐 이제 한 5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전장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비장애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셔서 어떤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는 제 입장을 섞어서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센터 좀 자주 나오세요. 그래서 입장을 좀 더 확고히 해야지 되지. 어? 그래야지 좀 토론에서도 좀 일단 이겨야 되니까. 예. 그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왜 안 보여줍니까? 아, 15분이요? 예, 이거 너무 많이 남았는데. 예. 그 지하철 아까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 얘기했던 게 어떤 변화냐 얘기했을 때 잔잔한 변화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장콜 관련해서도 대표님 지금 이동권 연대에서 그 많이 지금 논의되는 게 있죠. 네, 뭐 장애인 콜택시, 네. 뭐 우리는 그냥 편하게 장콜이라고 부르죠. 이 특별교통수단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포천이 지하철이 없죠. 네. 네. 그러면 특별교통수단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포천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들처럼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데 그 특별교통수단이 사실상 특별교통수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원래 만들어질 때에 장애인 콜택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만들어진 계기가 버스로 이동 못하는 대중교통으로 이동 못하는 곳 때문에 콜택시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콜택시는 택시가 아닌 거죠. 대중교통이잖아요. 근데 대중교통이 하루에 8시간만 운행한다는 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8시간만 운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겠죠. 뭐 특별하게 뭐 이유가 예산이죠. 특별한 거는 무조건. 그 예산을 사실상 대중교통에 관련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로 이렇게 책임을 좀 전가하는 것 때문에 지자체별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 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자체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들 투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는 이거는 원래 너희들 책임이다.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지자체 사무로 넘기지 말고 너희들 책임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 도입할 때 금액 지원 말고 그 택시가 하루 8시간이 아닌 적어도 16시간, 많게는 24시간이 다닐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운영비를 넣어야 된다. 그 운영비가 인건비를 쓸 수 있게끔 운영비를 넣어줘라. 그래서 국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기재위와 거기 예산 가지고 많이 싸우기는 합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올린 예산은 국비가 한 명의 인건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걸 조금 많이 논의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이정부 정부에서는 국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비를 만들어내라고 얘기했고 지금 예산 세우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건 거죠. 예를 들어 포천에서 아무리 싸워도 포천시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한정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당연히 뭐 예산 문제인데 그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보존을 했을 때 저희는 지역에서 각 지자체에다 요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 얘기를 뭐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하셨는데 중앙정부에다가 우리도 포천시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운전원 1.5배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아시죠? 도시공사에 가면은 장콜들 거의 다 서 있죠. 예, 그 왜 서 있어요? 예, 운전원 없어서. 장콜 대수가 아무리 많아도 8시간 근무하고 차들 다 놀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포천시에서 시 예산만 갖고 운전원을 추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라. 그리고 뭐 엊그제 그 저희 기관에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경기도에 저희가 며칠 전에 농성 들어갔었죠. 그때 경기도에 요구했던 게 운전은 2.5배 요구를 한 거고 지금 올해까지 1.35배 교통과에서 얘기했었고 26년도까지 경기도 차원에서 1.5배 운전원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누군가 요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런 게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예,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렇게 각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국가가 알아서 해준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이렇게 지역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콜도 그렇고 저상버스도 그렇고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안 싸워서 만들어진 거는 하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욕먹으면서 싸워서 만들어지는 혜택을 저도 지금 누리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전장현을 옹호를 했나요? 혹시 전장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하철 시위? 예? 없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누가 대답해 주셨죠? 없다 그러신 분? 그러면은 저하고 같이 지하철 시위 나가셔야 되는데. 예. 뭐 저 오늘 저희 계신 분하고 우리 세희양하고 2명은 저랑 꼭 같이 한 번은 지하철을 같이 타시러 가셔야 되지 않을까? 9월 29일 합니다. 9월 29일이요. 아, 다음 주 월요일. 그때 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끝으로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갑자기 제가 뜬금없는 질문들을 드려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잠깐 토론에 참석했던 소감을 우리 대표님하고 세희양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은 곳에서 하기도 하고 욕도 먹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을 해주신 분도 많고 우리와 생각이 비슷하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뭐 성격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지지하기가 힘드셔서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니 후원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 사회의 변화들, 사회가 변혁되는 과정 중에 누군가는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피하면서 살아보기도 했고 지금은 정말 그게 부끄러운데 피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힘들다, 내가 불편하다 얘기해야지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아는 것 같아요.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지하철에서 싸울 때 누구랑 제일 많이 부딪히냐라고 하면 서울교통공사입니다. 근데 서울교통공사 분들이 파업한 적도 있어요. 내가 근무 환경이 너무 안 좋다고 파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파업해야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저 기관사분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그분 인터뷰 때 했던 얘기인데 나는 여성 기관사인데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기저귀를 차고 간다. 그리고 잠깐 쉬는 3분 동안 화장실 가기 위해서 정말 급하게 뛰어다닌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파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정말 근무 환경이 좋지 않구나. 그 노동 환경에서 거기 투쟁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누가 만들어냈느냐? 민주노총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아주 어둡다 그랬대요. 욕 먹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의 권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 권리들이 돌아오는 건 전부 다 우리가 같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지하철 얘기도 하셨고 엘리베이터 얘기도 하셨는데 엘리베이터 타러 지하철 저도 가끔 타는데 엘리베이터를 2-3번 보낼 때도 있습니다. 왜 보내냐? 그 어르신분들이 많이 타시거든요. 근데 거기 딱 붙어 있어요. 장애인 우선 적혀 있지만 장애인 절대 우선은 못 하거든요. 혼나요. 그 얘기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약자분들이 함께 누리는 혜택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 지하철 투쟁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당연히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전장영 박경선 대표님이 달보기 운동하잖아요. 손가락 보지 말고 달 좀 봐달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외치는지를 조금 한번 욕하신 만큼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보를 잘해주시네. 박수 한번만 주시죠. 우리 세희 양 참가 소감을.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말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말했던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하나도 안 떨었어요. 걱정하시는 거하고 전혀 틀린데,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 혹시 대한민국 지금 2025년도잖아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안에서 하루에 자살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 너무 올라갔어. 하루 자살하시는 분이 몇 명일까요? 39명이에요. 하루에 평균 자살로 숨을 거두시는 분들이 39명. 이해되세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목숨을 스스로 끊으시는 분이 39명씩 매일 생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이게 맞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 서울에서 막 그 노동자들 시위하고 물대포 쓰고 다 뉴스에서 보신 적 있죠? 그죠? 그런데 제 월급이 올라갑니다, 매년. 제 월급이 올라가요. 정부에서 알아서 제 월급을 올려주진 않아요. 누가 올려주냐? 그 우리가 평소에 욕했던 TV에서 물대포 맞아가면서 경찰들하고 그 싸운 노동자들, 아까 대표적으로 민주노총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저는 가만히 있어도 제 월급이 오릅니다. 그분들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은 오늘 이 토론에서 고민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사회가 좋아지고 발전되는 거는 절대로 저절로 발전하진 않는다. 우리 월급이 됐건 장애 이동권이 됐건 성소수자의 권리가 됐건 하물며 여성들의 권리가 됐건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욕을 먹어가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공권력과 싸워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이 변해간다고 믿습니다. 좀 지루한 토론 여지껏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귀한 경험과 깊은 생각을 나눠주신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하철 투쟁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느낀 이야기와 전문적인 시선이 어우러져 우리 모두가 장애 인권과 이동권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고 더 나은 길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대화는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넘어서 앞으로 포천 지역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장애인권은 결코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며, 네, 오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잠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휴식 후 이어질 다음 순서는 양주에서 유명한 발달장애인 드러머 임동건님의 축하 공연입니다. 잠시 후에도 함께 자리에 즐겨
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자분들도 우리 관람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모두 자리에 착석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모두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네, 두 분만 더 앉는 걸 보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정신장애 인권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장애인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애인권 토론을 이끌어주실 진행자는 포천 나눔의 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영봉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늘 장애인권에 깊게 고민하시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제일 먼저 내어주시는 장애 당사자이자 현장의 전문가이신 경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정기열 회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실 현장에서 느낀 점 및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실 대학생이자 장애 당사자이신 신세희님 모십니다. 함께 수어 통역을 해주실 윤주희님, 유신영님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행자이신 이영봉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예,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왜 저 소개할 때 박수가 제일 적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애 인권 토론을 하는데요. 저 맨 끝에 계신 세희 양이 긴장을 너무 했어요. 그래서 긴장 좀 풀라고 박수 한 번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눌 토론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를 별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동권 관련된 토론이라 이동권들은 너무나 다 전문가시잖아요, 그죠? 아니세요? 예, 그렇죠, 전문가죠. 그래서 조금 편한 마음으로 토론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조금 각자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정결 대표님부터. 네. 저는 경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회장이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활동해 주시고 계시는 전국 장애인 이동권 연대 부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해주시는 질문들 잘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신세이고요. 오늘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나왔는데 떨리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목소리는 하나도 안 떨리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먼저 이제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정결 대표님이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장애인 관련된 거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 힘들거나. 뭐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비장애인들은 누구나 공기처럼 항상 옆에서 불편함 없이 느끼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이겠죠. 근데 그 대중교통을 누구는 그렇게 아주 평범하게, 아니면 내가 대중교통을 걱정해야 될, 내가 타고 다닐 버스가 안 온다,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포천 한번 왔다가 버스를 승차겁을
승차 거부당한 적도 있어요. 제가 버스 승차 거부당한 적이 포천에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버스 기사님과 제가 눈이 마주쳤거든요.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잠깐 세우는 것 같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뭐 좀 생각을 해봤는데 버스 기사님도 내가 싫어서 그랬을까? 그분도 당황하지 않았을까? 내 버스가 저상버스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거지. 그럼 저상버스 이렇게 리포트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내릴 자신이 없었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적어도 누구나 평범하게 이동은 자유로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동권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요 이렇게 버스가 싹 지나갈라 그러면은 핸드폰을 꺼내요. 예, 사진을 딱 찍는 척하면 쓰더라고. 예, 그게 이제 네. 포천이 좀 열악합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하필 또 왜 그 첫 경험을 또 포천시에서 하셔가지고 예. 다음 이제 우리 세희 양은 뭐가 제일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힘든 게 있거나. 저도 아무래도 이동권이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동을 할 수 없으면 다른 뭐 문화생활이 됐든 노동이 됐든 뭐 사회 참여가 됐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동권이 가장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고 실제로 학교 안에서도 이동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언덕도 많고 계단도 있고 해가지고 안에서도 이동하기 힘든데 밖에서는 더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가 좀 아직 무서워가지고 장애인 콜택시만 이용을 하는데 장애인 콜택시도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정말 힘들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동이 조금 더 편리하게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의도한 대로 가장 힘든 게 결국은 예, 이동권입니다. 예. 그 이동권이 지금 요새 자꾸 이제 더 중요시 되는데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면 지금 이동권 관련돼서 조금 말이 많죠. 시끌시끌하죠. 그 뭐 대표적으로 지금 지하철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와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뭐 워낙 자주 참석을 많이 하시니까 그 지하철 투쟁하실 때 어떤 기분으로 혹시 하시는지 아무 생각 없진 않으시겠죠? 많은 활동가들하고 같은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엄청 불편하거든요. 저희들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시민들이 저희들을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지 너희들의 이동권도 중요하지 그래서 같이 외쳐주기도 하시고 박수도 쳐주시기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 활동이 필요하다는 그 하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정말 피하고 사실은 아침에 차가 많이 막혔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침 못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 전날 잠을 이루긴 하는데 그래도 막상 현장에 가보면 어쩔 수 없죠. 저희들이 정말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더라도 오늘도 한번 열심히 욕 많이 먹어보자라고 하면서 활동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다 같은 마음일 거는 같아요. 그 여기 뭐 대표님도 자차 갖고 다니시죠? 네. 뭐 그래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세희 양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 지하철은 시위는 참여를 안 해봐도
워낙 이제 뉴스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처음에는 시위를 하는 게 당연하고 필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실제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 지하철 연착 때문에 시험을 못 봐가지고 근데 교수님이 이제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정 안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시험을 못 보고 그냥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꽤 많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는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저한테 욕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힘들겠다라고 해주시긴 했지만 지금은 쟤네 왜 그러냐, 왜 해야 되냐, 내가 너네 때문에 늦었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위 방식이 조금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고민이 되게 많죠. 그래서 지금 세희 양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시위 방식에 대한 거. 그래서 오히려 그 학생들이 더 좋은 방법을 논의해서 전장현에 제안을 하면 어때요? 그렇죠? 대학교에서 많이 하는 그런 방식은 아무래도 그 인스타그램이나 SNS 같은 거 활용해서 뭐 캠페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학교는 그 장애 학생 인권 주간 아니지만 인권 주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권을 다루는데 그 주간에 한번 그 장애인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다룬 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대학교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전당현에서도 그렇게 비슷한 방법을 하는 게 어떨까. 대학생들은 그런 방법이 좀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의 시위 방식은 다들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 활동가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하철은 같이 저희하고 가보신 분 많으시죠? 예. 그런데 저희가 지하철 그 이동권 시위하기 전에 1인 시위도 해봤거든요. 1인 시위도 해보고 용산 앞에 가서도 해보고 다 했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뭔가 불편하지가 않으면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은 국어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그 시위가 뭔가 정의를 찾아봤더니만은 소수의 사람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줌으로 해서 목적 달성하는 게 시위라고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저도 솔직히 그런 고민 많아요. 과연 제일 많이 이제 제 주위에 계신 비장애인 분들이 그 지하철 시위하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동의를 얻으면 더 좋은데 왜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시위를 하냐 그 얘기를 하는데 동의 갖고는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동의만 해주지 변화가 안 생기더라고. 결국 뭔가 불편했을 때 저는 그 말은 해요. 이게 왜 비장애인 시민들하고 장애인 활동가들하고 왜 싸움이 될까?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국가에 대한 책임을 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되게 뭐 좋은 안을 주시고 그러면은 계속 참석하고 계신 정기열 대표님은 욕 많이 먹죠. 지하철 시위에서. 그 욕 먹을 때 기분은 어떠세요? 그때 한번 싸우는 거 봤어요 저는. 그죠? 욕 먹죠. 근데 욕 먹을 때도 저희들은 최대한 비장애인 분들과는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칙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불편함을 누구한테 알리러 나갔냐? 거기 계신 시민들한테 알리러 나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하고 싸워서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시민들하고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가끔씩 화가 나는 경우에는 이게 폭력이 유발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동반돼서 저희들 활동가들 특히 또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시민분들이 장애인에게는 손을 대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비장애인 활동가 분들한테 폭력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이 화가 나죠. 어떠한 경우더라도 이 폭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기 하죠. 폭력은 절대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맙니다. 네. 예, 그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지하철 시위할 때 예, 시민분들하고 저희는 싸우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화가 날 때가 비슷한 저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동지라는 말을 쓰는데 누군가가 그런 위해를 받았을 때 조금 저희도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욕 먹는 거는 뭐 이제 별로 신경도 안 쓰이고, 근데 이제 개중의 몸싸움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뭐 신체적 위협을 안 가하는데 같이 시위를 하는 이제 비장애인 활동가들한테 위해를 가할 때는 예, 화가 나죠. 예, 그럴 때 욱하해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여기 세인님 말씀처럼 우리의 활동이 그리고 투쟁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지하철 타기가 저희들이 2021년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투쟁을 했느냐? 아까 세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활동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제안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1인 시위, 그리고 정치인들 따라다니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한 투쟁들, 그리고 버스를 막아 세우고 버스 한 끼 타고 싶다라는 투쟁과 현장 투쟁과 함께 저희들은 활발하게 SNS 투쟁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어떤 정치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문명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부분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불편함, 비장애인들의 불편함이 호소되면 정책과 예산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뿐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해외 사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는 미국 그리고 영국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와 같은 현장 투쟁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잡아 세우고 지하철을 세우면서 적어도 이동에 관련해서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투쟁이 있었고, 그 투쟁과 함께 거기서도 고민들이 되어 왔죠. 그리고 그 고민들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아니면 영국에 있는 평등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그쪽 나라들은 법이 만들어짐과 함께 페널티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자체장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좀 비교할 만한 곳이 영국이 있는데, 영국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2005년도에 이동 증진에 관련된 5개년 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5년씩에서 15년까지 발표되게 되는데, 그 정책이 만들어지고 난 그 법안에는 엄청난 페널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 15년이 지나서 거기는 저상버스가 100%가 됐는데, 뭐 일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고민을 했고 5개년 계획, 그래서 15년을 계획을 잡았을 때 똑같은 계획을 만들었어요. 100% 저상버스를 생각하고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그 15년이 지난 2022년 됐을 때 저상버스 도입률이 어땠냐? 꼴랑 10% 늘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10%대에 있던 저상버스가 지금은, 그러니까 2022년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20%대였어요. 저상버스가 많아진 곳은 서울밖에 없었고, 서울이 60%를
갖고 있었으니까 전국을 따져서 많은 파일을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투쟁들이 정말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투쟁을 했을 때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강제 조항이 없었죠. 조항들이 단서 조항들이 몇 개 붙어 있었습니다. 지자체장의 권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달리다 보니 저희들은 정책을 만들고 기다렸지만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게 됐고 지하철을 타면서 저희 단체가 정말 욕을 많이 먹었지만 2023년도에 법이 새롭게 개정됐죠.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강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버스가 모든 시내버스죠. 시내버스가 대폐차 될 때 무조건 저상버스 도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무슨 생각으로 나가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오늘 먹은 그 욕만큼 법이 만들어지고 권리가 확보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나가고 있고 지하철 투쟁 지지난주가 마지막이었죠. 그때가 93차 맞나? 93차 맞나? 93차, 95차 좀 될 겁니다. 그날은 정말 저희들 많이 욕 먹었어요. 욕 플러스 폭행까지 당했죠. 그러면서 저희들도 많이 선생님 말씀처럼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조금 도입하기도 하려고는 계획도 있고 합니다. 네. 예, 그 역사를 쫙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페널티 문제가 참 힘들긴 해요. 법은 만들어지는데 어떤 강제 조항이나 그걸 안 지켰을 때 페널티가 좀 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또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시행령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게 너무 하세월이 걸리니까 그 요건 잠깐 이제 뭐 지하철 시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세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 뭐 편의시설 같은 것도 조사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 하실 때 맨 처음에 왜 그런 학교 내에서 그런 편의시설 조사를 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맨 처음에 하게 된 건 좀 개인적인 거였는데요. 그 한 건물이 있고 거기가 보통 그 주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의실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거기가 유일하게 경사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오토바이가 많이 다닌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 주차장에 있는 바리게이트를 설치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약간 좀 거기를 넘어가려면 조그만한 턱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가지고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 리모컨이 없으면 아예 못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불편하니까 말씀을 드렸죠. 장애인 학생 지원센터에. 근데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답이 없으셔서 다른 분들은 안 불편하신가 하고 이제 저 혼자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총장 신문고에다 올리고 하면 된다. 그래서 아는 선배분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올리면 좋을까요? 해가지고 그렇게 총장 신문고에 올리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베리어 프리 지도 만들 건데 참여하겠냐 그래서 참여하겠다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총장님을 우연치 않게 만나게 돼서 이제 너네 뭐 하고 있냐 베리어 프리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학교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했더니 그 베리어 프리가 뭐냐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불편함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그래서 그때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학교가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돼야 되는지 했더니 그때 바로 고칠 수 있는 건 바로 고쳐라 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그때 바뀐 걸로는 대부분의 강의실에 이제 경사로 설치가 됐고
저희가 이제 기숙사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는 식당이 운영되었다고 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었는데 제가 말을 해서 된 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다음 학기에 식당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학식을 먹으러 가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학식을 먹으러 갈 수 있게 됐고 난간 때도 설치를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총장님 바뀌시고 장애학생 지원센터 선생님도 바뀌셔가지고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고 모든 건물에 이제 그 자동문도 설치해 주시고 점점 더 이제 개선해 나가 주신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학교에 그 장애 학생 지원 센터가 있어요? 네, 저희 학교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센터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부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증이 갑자기 이제 세희 양 얘기를 들으면서 생긴 게 분명히 장애 학생 지원 센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오토바이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세웠다는 게 그걸 왜 개인이 이의 제기를 했었을까요? 원래 그 장애 학생 지원 센터 그런 데서 그런 편의 시설은 먼저 해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학교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 학교가 인력이 별로 없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지금 바뀌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제가 겪었던 선생님들은 다들 관심이 없었고 제가 이제 건의를 하면은 왜 또 하냐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저는 또 불편하니까 저대로 말을 하는데 제가 한 번에 말을 하면 했을 때 바로 들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위로 이제 건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희 양이 아까 예를 들어 그 오토바이 바리케이트 얘기를 했을 때 만약 세희 양이 그걸 학교 측에 이의 제기를 안 했으면 그게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이제 여쭤보니까 거기를 가야 된다면 그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그런 줄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를 치우고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 다니고 하다 보니까 또 휠체어도 좀 힘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걸려가지고 저는 건의를 했던 건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안 바뀌었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희 기관도 지하철 시위를 참가를 하니까 과연 그 욕을 먹고 있는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그 지하철이 주는 그런 상징성이 있죠. 대중교통 가장 서민이 이용하는 만약 전장현이 지하철 시위를 안 했으면 우리나라 이동권이 이렇게 좋아졌을까라는 의문점은 들어요. 세희 양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소규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의 그 바리케이트 하나조차도 장애인이건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오토바이를 막겠다는 그 단순한 생각에 설치를 했는데 그걸 학교 안에서 세희 양이 그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바뀌었을 거고 그래서 이걸 또 뭐 우리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또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욕은 먹지만 그 이동권 시위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장애인 이동권이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대표님? 예?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누군가가 불편하면. 그러니까 세인님 같은 경우처럼 모든 투쟁이 결국에는 개인적인 이유에서도 시작되잖아요. 세인님이 분명히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시작이 거죠. 근데 그것들이 많은 불편함들이 모이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장애인 지원 센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학생들이 모여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게 학교마다 다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요즘은 장애 학생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모여서 하는 얘기가 정말 그들의 큰 그러니까 무언가 이상적인 걸 하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내 거부터
부터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인님 같이 그렇게 내가 불편하면 바꿔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부터가 시작이 우리의 투쟁의 시작이었거든요. 어떻게 지하철 같이 한번 타요? 어? 왜냐하면 세인님 같은 분들이 나는 그런 투쟁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 때 장애가 생겼잖아요. 저는 도망쳤어요, 학교에서. 내가 가서 학교에 경사를 설치해라, 엘리베이터 달아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피했거든요. 그렇게 피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는 바뀌지 않는다. 선생님처럼 학교에다가 나 이거 바꿔줘라고 했을 때 그 바꿔줘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불편해. 나의 권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우리가 투쟁하는 방식도 나의 권리를 찾는 거다. 그리고 아까 전 선생님, 제가 말 좀 길어도 되나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투쟁 때문에 회사가 늦어진 분들 꽤 많죠. 그런데 정말 회사가 늦었을 때 페널티를 줬느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페널티를 주지 않은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SNS에 많이 공유돼서 엄청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전장형 지하철 때문에 내가 늦었어. 그러면 지각으로 매기지 않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저희들은 그게 연대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시민연대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너무 비장애인들한테 욕만 먹은 얘기만 했는데 정말 욕을 많이 하시는 비장애인 분도 있지만 반대로 저희들을 지지하고 응원하신 분도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말 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저희들을 가르고 편가르기를 했던 사람은 정치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을 공격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 게 정치인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비장애인 분들도 우리도 똑같이 장애인들을 공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조금 가슴 아프긴 한데 분명 지하철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불편함은 있지만 저희들한테 그리고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한데는 긍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정말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전장현이 이게 얼마 전에 그 경기협의회 사무총장님 저희 교육을 왔었는데 이제 자랑 삼아 그 얘기를 했어요. 전장현 지하철 시위할 때 전장현은 하루 최고 후원금이 얼마였을까요?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하철 시위하고 아마 전장현 당사자들도 되게 놀랬대요. 예. 얼마? 제가 듣기로는 하루 최고 1억 들어왔대요. 그 누가 했을까요? 지하철 안에 같이 타고 있던 비장애인 시민분들이 후원을 해서 하루 최고액이 1억이 모금이 됐대요. 원래 전장애인이 그렇게 후원을 안 하거든요. 비장애인들이. 그런 거 보면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분명히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게 자꾸 퍼져 나가면서 뭐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바뀌질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같이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세희 양은 좀 대표님이 아까 물어봤는데 한번 같이 지하철 시위 한번 가볼 생각이 있으세요? 큰일 났어. 어떤 대답이 나오실까? 솔직해도 돼요. 솔직해도. 박수 좀 쳐주세요. 근데 한 번쯤 궁금하긴 하거든요. 맨날 그 뉴스나 영상으로 봐가지고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또 안 하고 싶은 마음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싶은 마음은 뭐 때문에? 괜히 또 참여해가지고 혹시나 또 안 좋은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어떤 안 좋은 영향이 걱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 지하철 시위가 어렵진 않고 딱 참가할 때 그 마음만 갖고 참가하시면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러면은
별 뭐 큰 문제 없어요. 그냥 욕하는 것만 듣자마자 한쪽으로 쫙 빼버리면은 예,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정결 대표님이 이제 전장현의 방식을 비문명적 투쟁이라고 이제 어떤 정치인이 얘기했죠. 그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누구요? 남이 당 대표 이름을 막 불러. 제가 그때 저 삭발했었죠. 삭발하면서 그걸 뭐 써서 결의문인가 그때 써냈을 때 제가 이제 지금 대표님이 그 얘기에서 확 꽂혔던 게 그 지하철 시위 방식이 비문명적이에요? 아니면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기 힘든 게 비문명적 사회일까요? 어느 게 더 비문명적이에요? 그렇죠? 투쟁이 비문명적이라는 얘기는 그 사회가 비문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증 장애인이 휠체어 탄 장애인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기 힘든 자체가 비문명적 사회지 그거를 고쳐달라 그러는 그런 방식이 비문명적이진 않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정치인들의 그 논리가 무서운지 예,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지하철 시위 참가했을 때 저 그때 울컥했어요. 막 지하철 시위하고 막 어르신들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많이 돼봤자 한 20살에서 24 정도 돼 보이는 청년 한 분이 묵묵히 일어나서 핸드폰을 딱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 핸드폰에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시끌시끌 하잖아. 싸우잖아요. 우리는 우리 잘났다고 막 이제 마이크 잡고 떠들고 또 시민들은 야 너네들이 왜 뭔데 우리 출근길 늦게 하냐 막 그렇게 싸우고 막 시장통 같은 판국에 조용히 청년 하나가 딱 일어나서 핸드폰을 딱 들어. 뭐가 써 있었냐면 지지합니다. 딱 고. 근데 와 그게 너무 감동이었던 거예요. 예, 그 친구도 용기 내서 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들으시는 분들은 야 자기네가 하니까는 뭐 지하철 시위를 자꾸 옹호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예, 분명히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변화는 만들어진다. 그 어떤 변화가 이거는 뭐 대표님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게 지하철 시위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장콜 관련해서 그다음에 저상버스 관련해서 그 전장현 또 중앙에서 또 대표로 활동을 하시니까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위함으로 해서 변화된 게 있다. 그런 걸 좀 자랑 삼아서.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님. 법률들이 네. 만들어졌죠. 법률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지하철에서 투쟁하면서 이동권만 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보니 지하철을 타게 되고 지하철 투쟁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중증장애인 두 분이 엘리베이터 뭐 원래는 리프트였어요. 그 리프트를 탑승했다가 리프트가 떨어져서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또 중상을 입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지하철 투쟁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에서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걸로 해서 이동권 투쟁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지하철 역사에서 우리가 외치는 게 이동권 플러스 장애인 권리를 계속 외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편의 증진법 2023년도에 도입된 것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권리에 관련된 얼마 전에 또 통과된 법안이 있죠. 평생교육법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고 우리는 탈시설 지원법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은 자립전환 지원법.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돕는 지원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만들어내고 있는 법률안들이 많아요. 지금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탈시설 지원법 그리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법까지 해서 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효과가 또 있는 것 대표님. 예, 뭐 이제 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부로 와닿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대표님 얘기하실 때 우리 지금 여기 계신 활동가분들은 뭐 거의 다 봤을 거예요. 오이도 영상은 다 보셨죠? 그 오이도 영상이 2001년도 지금 지하철 시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욕먹었죠. 그때는 아예 지하철 선로에 내려갔으니까. 그걸 하면서 뭐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죠? 지하철은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들이 많이 생겼죠. 예. 근데 지금 대표님 그 엘리베이터 타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편하세요? 아니죠. 왜 아니시죠? 일단은 뭐 일동선 얘기 좀 드리면 될까요? 보통 비장애인 분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든 에스컬레이터를 이동하든 환승할 때 뭐 계단 잠깐만 몇 계단만 올라가면 내가 환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철 역사에 지금 98%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어떤 엘리베이터냐? 일동선이 아니에요. 원래 지하를 뚫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보니 한 번에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일동선이 아닌 한 계단을 좀 올라가고 또 한참 이동해서 한 층을 또 이동하고 그런 환승하는 곳에서는 많이 걸리면 30분까지 걸리는 엘리베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일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양 혹시 엘리베이터래 지하철 타보셨어요? 예전에 한 번 타봤던 것 같아요. 그때 환승 해보셨어요? 그때 어렸을 때라 기억나진 않지만 되게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을요 혼자 못 탑니다. 일단은 엘리베이터 찾기가 힘들고 항상 구석에가 있어요 거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승이 힘들어요. 뭐 3층까지 올라갔다 2층까지 내려왔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타야 돼서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님은 이제 동선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일단 엘리베이터 타기가 되게 힘든 게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세요. 몸도 불편한데 왜 돌아다니냐고.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 드린 거는 결국 그 오이도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 만들어진 엘리베이터를 결국 편한 거는 장애인만 편해졌을까요? 장애인만 편해졌나요? 예. 모든 인간이 편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은 제가 그 지하철 시 때문에 가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요즘은 젊으신 분들도 엘리베이터 이용 많이 하세요. 예. 핸드폰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서로 좋아지게 하자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세희 양이 어떤 그 투쟁 방식에 대한 거를 이제 학생들하고 비장애 학생들하고 논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는 지금 지하철 시위 방식이 일반적으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비장애인들이 왜 출근길 그 많은 사람들 피해를 줘가면서 하냐라는 걸 물었을 때, 자 아까 세희 양이 그 오토바이 때문에 생긴 바리케이트를 본인이 이의 제기해서 없앴고, 지금 우리 대표님하고 이제 뭐 끝나는 시간이 거의 다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꾸 이의 제기를 하고 자꾸 목소리를 내므로 해서 그런 변화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 5년 동안 저희가 이제 광화문에서 시위한 적도 있었죠. 천막 쳐놓고.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 조금 계속 이의 제기하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소수자의 목소리로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방치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데 아직도 이제 그 논쟁은 많겠죠. 근데 이제 세희 양이 지금 잠깐 뭐 이제 한 5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전장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비장애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셔서 어떤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는 제 입장을 섞어서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센터 좀 자주 나오세요. 그래서 입장을 좀 더 확고히 해야지 되지. 어? 그래야지 좀 토론에서도 좀 일단 이겨야 되니까. 예. 그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왜 안 보여줍니까? 아, 15분이요? 예, 이거 너무 많이 남았는데. 예. 그 지하철 아까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 얘기했던 게 어떤 변화냐 얘기했을 때 잔잔한 변화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장콜 관련해서도 대표님 지금 이동권 연대에서 그 많이 지금 논의되는 게 있죠. 네, 뭐 장애인 콜택시, 네. 뭐 우리는 그냥 편하게 장콜이라고 부르죠. 특별교통수단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포천이 지하철이 없죠. 네. 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포천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들처럼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데 그 특별교통수단이 사실상 특별교통수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원래 만들어질 때에 장애인 콜택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만들어진 계기가 버스로 이동 못하는 대중교통으로 이동 못하는 곳 때문에 콜택시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콜택시는 택시가 아닌 거죠. 대중교통이잖아요. 근데 대중교통이 하루에 8시간만 운행한다는 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8시간만 운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겠죠. 뭐 특별하게 뭐 이유가 예산이죠. 특별한 거는 무조건. 그 예산을 사실상 대중교통에 관련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로 이렇게 책임을 좀 전가하는 것 때문에 지자체별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 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자체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들 투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는 이거는 원래 너희들 책임이다.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지자체 사무로 넘기지 말고 너희들 책임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 도입할 때 금액 지원 말고 그 택시가 하루 8시간이 아닌 적어도 16시간, 많게는 24시간이 다닐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운영비를 넣어야 된다. 그 운영비가 인건비로 쓸 수 있게끔 운영비를 넣어줘라. 그래서 국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기재위와 거기 예산 가지고 많이 싸우긴 합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올린 예산은 국비가 한 명의 인건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걸 조금 많이 논의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이정부 정부에서는 국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비를 만들어내라고 얘기했고 지금 예산 세우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거죠. 예를 들어 포천에서 아무리 싸워도 포천시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한정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당연히 뭐 예산 문제인데 그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보존을 했을 때 저희는 지역에서 각 지자체에다 요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 얘기를 뭐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하셨는데 중앙정부에다가 우리도 포천시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운전원 1.5배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아시죠? 도시공사에 가면은 장콜들 거의 다 서 있죠. 예, 그 왜 서 있어요? 예, 운전원 없어서. 장콜 대수가 아무리 많아도 8시간 근무하고 차들 다 놀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포천시에서 시 예산만 갖고 운전원을 추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라. 그리고 뭐 엊그제 그 저희 기관에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경기도에 저희가 며칠 전에 농성 들어갔었죠. 그때 경기도에 요구했던 게 운전원 2.5배 요구를 한 거고 지금 올해까지 1.35배 교통과에서 얘기했었고 26년도까지 경기도 차원에서 1.5배 운전원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누군가 요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런 게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예,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렇게 각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국가가 알아서 해준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이렇게 지역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콜도 그렇고 저상버스도 그렇고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안 싸워서 만들어진 거는 하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욕먹으면서 싸워서 만들어지는 혜택을 저도 지금 누리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전장현을 옹호를 했나요? 혹시 전장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하철 시위? 예? 없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누가 대답해 주셨죠? 없다 그러신 분? 그러면은 저하고 같이 지하철 시위 나가셔야 되는데. 예. 뭐 저 오늘 저희 계신 분하고 우리 세희 양하고 2명은 저랑 꼭 같이 한 번은 지하철을 같이 타시러 가셔야 되지 않을까? 9월 29일 합니다. 9월 29일이요. 다음 주 월요일. 그때 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끝으로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갑자기 제가 뜬금없는 질문들을 드려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잠깐 토론에 참석했던 소감을 우리 대표님하고 세희 양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은 곳에서 하기도 하고 욕도 먹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을 해주신 분도 많고 우리와 생각이 비슷하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뭐 성격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지지하기가 힘드셔서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니 후원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사회의 변화들, 사회가 변혁되는 과정 중에 누군가는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피하면서 살아보기도 했고 지금은 정말 그게 부끄러운데 피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힘들다, 내가 불편하다 얘기해야지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아는 것 같아요.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지하철에서 싸울 때 누구랑 제일 많이 부딪히냐라고 하면 서울교통공사입니다. 근데 서울교통공사 분들이 파업한 적도 있어요. 내가 근무 환경이 너무 안 좋다고 파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파업해야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 기관사분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그분 인터뷰 때 했던 얘기인데 나는 여성 기관사인데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기저귀를 차고 간다. 그리고 잠깐 쉬는 3분 동안 화장실 가기 위해서 정말 급하게 뛰어다닌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파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정말 근무 환경이 좋지 않구나. 그 노동 환경에서 거기 투쟁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누가 만들어냈느냐? 민주노총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아주 어둡다 그래야 돼요? 욕 먹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의 권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 권리들이 돌아오는 건 전부 다 우리가 같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지하철 얘기도 하셨고 엘리베이터 얘기도 하셨는데 엘리베이터 타러 지하철 저도 가끔 타는데 엘리베이터를 2-3번 보낼 때도 있습니다. 왜 보내냐? 그 어르신분들이 많이 타시거든요. 근데 거기 딱 붙어 있어요. 장애인 우선 적혀 있지만 장애인 절대 우선을 못 하거든요. 혼나요. 그 얘기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약자분들이 함께 누리는 혜택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 지하철 투쟁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당연히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전장영 박경석 대표님이 달보기 운동하잖아요. 손가락 보지 말고 달 좀 봐달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외치는지를 조금 한번 욕하신 만큼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보를 잘해주시네요.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세희 양 참가 소감을.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말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말했던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하나도 안 떨었어요. 걱정하시는 거하고 전혀 틀린데,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 혹시 대한민국 지금 2025년도잖아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안에서 하루에 자살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 너무 올라갔어. 하루 자살하시는 분이 몇 명일까요? 39명이에요. 하루에 평균 자살로 숨을 거두시는 분들이 39명. 이해되세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목숨을 스스로 끊으시는 분이 39명씩 매일 생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이게 맞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 서울에서 막 그 노동자들 시위하고 물대포 쓰고 다 뉴스에서 보신 적 있죠? 그죠? 그런데 제 월급이 올라갑니다, 매년. 제 월급이 올라가요. 정부에서 알아서 제 월급을 올려주진 않아요. 누가 올려주냐? 그 우리가 평소에 욕했던 TV에서 물대포 맞아가면서 경찰들하고 그 싸운 노동자들, 아까 대표적으로 민주노총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저는 가만히 있어도 제 월급이 오릅니다. 그분들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은 오늘 이 토론에서 고민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사회가 좋아지고 발전되는 거는 절대로 저절로 발전하진 않는다. 우리 월급이 됐건 장애 이동권이 됐건 성소수자의 권리가 됐건 하물며 여성들의 권리가 됐건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욕을 먹어가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공권력과 싸워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이 변해간다고 믿습니다. 좀 지루한 토론 여지껏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귀한 경험과 깊은 생각을 나눠주신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하철 투쟁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느낀 이야기와 전문적인 시선이 어우러져 우리 모두가 장애 인권과 이동권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고 더 나은 길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대화는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넘어서 앞으로 포천 지역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장애인권은 결코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며 네, 오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잠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휴식 후 이어질 다음 순서는 양주에서 유명한 발달장애인 드러머 임동건님의 축하 공연입니다. 잠시 후에도 함께 자리에 즐겨